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23강 상대도수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상대도수를 두 강에 걸쳐 나누어 공부할 예정이고요. 오늘은 상대도수가 무엇인지 또 구하는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상대도수는 무엇이냐? 전체 도수에 대한 어떤 각 계급의 도수를 비율로 표현하는 것이다. 상대도수는 곧 비율이다. 공식 한번 보실까요? 상대도수는 어떻게? 전체 도수 분의 각 계급의 도수를 이렇게 비율로 몇 분의 몇 해서 비율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말하는데요. 상대도수는 말은 낯설지만 우리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죠. 곱하기 100 할 때 퍼센트 구하는 거 있잖아요. 그 퍼센트 구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. 명칭이 상대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상대도수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상대도수는 왜 배우느냐?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, 상대도수를 배우는 이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을 서로 비교할 때 도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율인 상대 도수로 비교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유를 이쪽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. 예를 들면 A중학교하고 B중학교가 있다고 쳐봅시다. 그래서 이번에 뭐 학력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봤다고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걸 중학생인데도 봤다고 치면 만약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과 90점 이상을 맞은 학생이 여기는 A중학교는 한 50명 그 다음에 B중학교는 30명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두 중학교는 어느 학교가 더 수준이 높으냐? A중학교가 50명이나 그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90점 이상 받았으니까 A중학교가 수준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?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 A중학교는 전체 학생이 200명이 시험을 본 거예요. B중학교는 몇 명이 본 거냐면 100명 정도가 본 거예요. 그렇다면 실제로 퍼센트적으로 보면은 A중학교는 25%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고 B중학교는 30%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에요. 그렇다면 사실 A중학교, B중학교에서 어느 학교의 수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된다? B중학교의 수준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전체 도수가 다르면 도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율, 상대 도수로 비교한 분포 상태를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.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상대 도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상대 도수 왜 배우는지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총 도수가 서로 다를 때 어떤 두 자료를 비교할 때는 비율로 비교하자. 그래서 상대 도수를 공부해야 된다.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상대 도수를 구하는 공식 총 도수분의 각 계급의 도수 각 계급의 도수를 이렇게 비율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상대 도수의 특징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되게 많은데요.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율이 몇 분의 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 도수 총 도수를 구하실 때에는 50분의 전체가 50분의 4 더하기 50분의 8 더하기 50분의 10 더하기 50분의 16 더하기 50분의 10이라는 건 결국 50분의 50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된다.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다 기억하시고 또 각 계급의 도수는 도수에 정비례하겠죠. 그렇죠? 도수가 클수록 상대도수도 커지는데 당연히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비율은 도수와 상대도수는 정비례하고 그렇다면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겠다. 예를 들면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뻥뻥뻥 구멍 뚫려서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상대도수가 있으면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나중에 비례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보시면 상대도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각 계급의 도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어떤 계급의 도수를 구할 때는 총도수하고 상대도수 서로 어떻게 준다? 곱한다. 그 다음 만약에 총도수를 물어본다? 그럼 총도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? 총도수를 이쪽으로 곱해준 다음에 상대도수로 도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총도수는 상대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다라는 공식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. 사실은 문제를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들을 전부 다 그냥 활용하는 게 좋지만 공식 외우는 게 너무 어렵고 나는 잘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건
이 상대도수 내는 공식 하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. 어차피 상대도수 내는 공식은 외우셔야 되잖아요. 상대도수는 총도수분의 각 계급의 도수니까 만약에 총도수를 물어보면 여기를 미지수로 놔서 방정식 풀듯이 푸세요. 만약에 얘를 물어봐. 그럼 여기를 x로 놓고 방정식 우리 1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됩니다. 굳이 이 공식 세 가지를 다 달달달달 외워서 어떤 공식이 뭐였지라고 헷갈려 하시지 말고 하나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 변형시켜서 응용해서 푸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, 이제 나는 공식 외우고 문제 푸는 게 훨씬 좋아라고 하시면은 이 공식 같은 경우 이제 암기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겠죠. 효율적으로 좀 빨리 나올 겁니다. 자, 상대도수 분포표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. 상대도수 분포표는 어떻게 만드느냐. 지금 기본적으로 요 상대도수가 없는 요 상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러니까 전에 배운 도수 분포표잖아요. 그 도수 분포표 전체 도수가 있으니까 전체 도수 여기 있죠. 50분의 4 그러면 이제 분모가 50이면 뭐 100으로 만들면 상대 도수 만들기 쉬우니까 100으로 다 만들면 2배에서 이렇게 0.08, 2배 하면 0.16, 2배 하면 0.20, 2배 하면 0.32, 2배 하면 0.24 이렇게 쉽게 상대도수 나타내실 수 있고 구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상대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하는 때 사용하는 거니까 분수보다는 소수로, 이거 분수로 나타내서 막 약분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비교할 때 소수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소수로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끔 이게 소수가 아니라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, 분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말은 소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수로도 표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소수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떨어지지 않는 소수가 될 때는 분수로도 표현을 하지만, 일반적으로는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도수기 때문에 소수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상대도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공식 좀 꼭 외우고 계시고, 가장 중요한 건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다.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히 공부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